오늘의 예시 사건에 대해서 남자분의 주장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나서 한 2주 정도 교제하고 혼인신고한 다음에 그리고 또 몇 주 살지도 않고 바로 이혼을 하게 됐던, 굉장히 빠르게 이혼하게 됐던 사안인데, 제가 남자분을 대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여성분의 알코올 중독, 결혼하고 합가하자마자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더라, 여자가 한 번에 맥주 3병, 소주 2병씩 막 들이키더라,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분이 가출을 하고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더라, 결혼했으니까 이제 돈 좀 달라, 이걸 자꾸 요구하면서 안 주면 자꾸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여성분도 재혼이었거든요. 자기 딸이 이미 있었으니까 애 용돈하기 얼마 달라, 자꾸 이렇게 돈 달라고 요구하고 안 주면 집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죠. 그리고 여성분하고 며칠 살지도 못했지만 결국은 여성분이 남편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 있던 현금하고 폐물하고 금목걸이 이런 걸 싹 훔쳐가지고 집을 나갔다, 가출을 했다, 요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목걸이 품질 보증서 이런 걸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여성분이 들고 도망 나간 그 금목걸이인데 이제 피해액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제출했고, 마지막엔 다 돌려받았습니다. 집 나갔는데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여성분도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바로 돌아와서 목걸이하고는 다 돌려주셨거든요. 여성분이 금전을 요구해서 이체해줬던 그런 내역들, 이런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성분도 반소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반소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으니까 나한테 위자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본소가 되고, 여성분이 그 소송을 받고 아니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하고 방어하고 변명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답변서가 되는 거고, 그 답변서도 내고 오히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까 너가 나한테 위자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반소가 되죠. 맞서서 내는 소송이라고. 그 반소 내용에 보면 그 남성분이 4번을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5번째 결혼이었는데 그걸 결혼정보센터 그 상담소장한테 얘기를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를 속였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 첫 번째는, 결혼정보업체 정보는 검증된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했다가 뭔가 잘못돼서 이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결혼정보업체도 나름대로 뭐 개인에 대한 그런 서류 같은 거를 받아보면서 나름대로 검증을 하긴 한다 하는데, 결혼정보업체가 우리 법원의 재판만큼 그렇게 많은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진술에 따라서 내가 재산이 얼마 있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었고 학력, 재력, 경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진술에 의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뭘 속이려고 그랬다기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뭐 강제 수사하고 계좌 조회하고 이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당사자가 주는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자료에 허위가 있으면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사실 밝혀내기가 힘들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5번째 결혼인데 남자분이 이걸 얘기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성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혼인관계 증명서만 제대로 확인을 해봐도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제가 이혼 사건에서도 제대로 검증을 안 해서 문제가 됐다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주로는 상대방의 어떤 재력이나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재혼 이상은 결혼에 경력이 많으니까 잘 참고 살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있던 사건에서는 처음 결혼하고 처음 이혼하시는 분은 굉장히 오래 참고 사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충분히 이혼할 만한데, 저런 폭행이나 무시나 생활비 미지급 저런 사유면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을 할 만한 사유인데 예상외로 오래 참고 산다. 자식 때문이든 이혼녀가 되기 싫기 때문이든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재혼 이상 같은 경우, 특히 3번째, 4번째 결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안 참으시더라고요. 바로 이혼해 버리시더라고요. 물론 3번째, 4번째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봤던 이혼 소송에서는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 그래도 제일 오래 잘 참고 살았고, 3번째, 4번째 결혼하게 되니까 그렇게 크게 참지 않고 좀 빠르게 이혼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혼인무효받고,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 뒷장도 있는데 이혼을 4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혼 소송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주장을 막 던지는 사람. 내가 막 던지고 피해자인 것처럼 막 쇼하고 막 던지면 법원에서 뭐라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얼마라도 위자료를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여성분이 그랬거든요.
여기 판결문 한번 봅시다.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고 무시하였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가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내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갔던 거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저런 주장을 법원에 와서 아무리 막 던져도 흠집내기식으로 너가 나한테 병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했고 너가 나를 학대했고 때렸고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죠. 현재까지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피해자인 것처럼 저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그러는 여성분은 가정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본인 또한 가정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아무 노력한 거 없이 내팽개쳤다면 남성분하고 여성분의 귀책은 똑같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보통 이렇게 판결을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도 결국 이혼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혼정보업체 정보가 완벽히 검증된 것인가? 아닙니다. 재혼 이상이면 결혼 경력이 많으니까 현명하게 잘 참고 살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와서 상대방의 귀책을 막 던지면 위자료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증거 없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안을 좀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